제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은 4월 달에는 미사일을 3번이나 쏘고 다 실패했는데요. 5월 9일 문재인 당선 이후에 5일 만에 쌓아 올린 북한의 미사일은 왜 성공을 했을까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혹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까봐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는 우리가 위협적인 미사일을 쏘지 말고 바뀌고 나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협상을 못해서 안달할 거니까 그때 쌓아 올리자. 그러면 미국도 지금 뻥 찔 거고 한국도 뻥 찔 거다. 이 사이에 우리가 좀 더 협박을 해서 이 두 사람에게 우리가 제시할 청구서의 가격을 높이자. 이것이 북한의 한마디로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6월 달에 있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회담 때 아마 미국 측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측은 북한과의 비밀 접촉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정상회담에 한국 측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거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을 협상 국면으로 끌어들이고 북한을 협상 국면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차이가 나는 점은요. 지난번에 한국 측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죠. 미국 측에 이 국방, 국무 등 몇 사람이 기자회견을 북핵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측의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의 핵을 불용화하는 단계를 가기 위한 협상을 하면 하지 북한의 현재의 핵 보유와 미사일 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가자 이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신들도 북한을 만나고 우리도 정상회담을 해서 전부가 평화적인 기조로 전환해서 북한이 바뀐 입장을 보일 때 제재를 해제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을 다시 가동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 정상회담을 할 거다. 미국이 그렇게 양해 사항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측에 조만간에 가게 될 이해찬 특사도 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적절하게 한국 측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는 쇼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접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은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요? 미국이 반대했다면 미국이 반대한 사실을 한국에 와서 그대로 다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문재인 지지했던 40%나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은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반미 이슈로 삼아서 한마디로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미국이
계속 전쟁 국면을 갖다가 끌고 가는 부분을 자신들의 이해가기 때문에 선호하고 이 북한과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이렇게 가로막는 장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북한에 가서 한번 정상회담 해봐라. 순간적으로 반짝 네 인기 올릴지는 모를지라도 북한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할 거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 국면으로 전면 전환하는 대가로 한국 측에 엄청난 지원을 요구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 한국 측에 안보를 우려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결국 평화를 돈을 주고 사서 북한을 달래는 부분에 대한 한국의 국민들의 정서에 그것이 허용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마 미국이 바라보는 이 문제에 대한 귀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 국면으로 끌어내서 핵 동결을 전제로 북미 간에 직접 대화도 하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해라. 그런데 그 전제로는 너네들이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북한은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영업 잘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술병을 깨고 자기 몸을 걷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는 그 주변 가게들로부터 한마디로 영업이라는 형태로 돈을 뜯어내는 조폭에 불과한 북한의 그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매달 상납하는 그런 형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국제 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나 세력이 등장을 하면 그 국가나 세력에는 한마디로 따끔한 교훈을 가르쳐서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내려왔던 일종의 합의였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연히 평화로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 다음에 너네 날려버리겠어 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한마디로 이 제재, 즉 보복, 벌칙을 가하지 못한 채 한마디로 사고를 친 놈한테 그 사고 친 부분을 그냥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상을 주는 형태로 상납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김정은의 버릇을 가르칠 국가가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을 주자는 대열에 한국의 바뀐 정권이 앞장을 선다라는 부분은 그런 정신 상태로 북한의 저 닳고 다른 30대 초반의 애 늙은이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문재인 정권은 당선되기도 전부터 대북 라인을 가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추측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5, 6일밖에 안 됐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이 이 전개될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그러면 대북 정책을 선회하는 계기를 만들고 현실을 파악해서 인정하는 계기로 전환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북한이 또 사고를 쳤으니까 다수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현재 강경하게 대처하는 척하고 이렇게 폼을 좀 잡아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선회할 거다.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미사일을 쐈거나 말거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는 거고 당신들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근데 제발 좀 우리가 당신들하고 정상회담할 때까지라도 조용히 있어주면 안 되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라고 봅니까?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북경에서 한국의 중국의 1대1로 회의 대표단 단장으로 간 박병석 의원과 북한의 김영재, 이렇게 그 대외 경제상이라고 합니다. 대외 경제상이 마주쳤고, 이 자리에서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은 사실이라고 믿어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북한은 너네가 우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고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날로 먹는다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마라. 너네들한테 대한 청구서는 계속 액수가 올라갈 거다. 지난 거는 지난 거고 돈은 돈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협상도 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2천만 평을 열어 제끼고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성관광도 재개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투가면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 사드에 돈 내라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협상력으로 삼아서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왜 북한과의 향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핵과 미사일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북한이 요구할 내용이 있을 건데 돈 달라 소리 하겠죠. 많이 달라 하겠죠. 엄청난 수준으로 달라 하겠지요. 돈 안 주고 평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적어도 미사일 한 개당 한 5천억씩은 뜯어내려고 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100만 평 수준인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문샤인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다라고 보따리가 다 알려졌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이 정권의 보따리를 다 파악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도 개성공단 2천만 평으로 열어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열게 되면 북한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아마 개성공단에 와서 다 일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북한의 백수들 먹여 살리는 이 본거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0만 평을 그냥 열겠다라는 정도로만 해놓고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면 그걸 협상의 가드로 삼아야 될 건데, 이미 2천만 평이라고 이야기하고 금강산이니 개성관광이니 다 재개하겠다고 스스로 이쪽에서 선거 때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서 김정은이 이제 2천만 평도 안 된다, 6천만 평 열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 3천만 평쯤 열어라고 합의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버린 부분은 협상력하고는 관계없고, 한마디로 반미를 하는 국민들한 협상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의 미사일 보고를 받고 김관진 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3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김관진 실장 등은 이 사드 협상과 관련해서 좌파 단체들이나 좀 이상한 단체들에 의해서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고발되어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참 자신들이 문샤인 정책하고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다시는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일요일 밤을 즐기고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이제는 청와대에 있지만은 후임 안보실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마디로 떨거지로 있는 이 김관진 실장을 불러다가 발사 41분 뒤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시부터 NSC 회의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김관진 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 3명은 사드 때문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 조만간 교체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참모로 둘러앉아서 새 대통령과 임종석과 더불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행정관 등으로 근무해왔던 현역 영광급 장교 30명인데 이 군인들입니다. 다 11일까지 보따리 싸서 나가라 하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 정식 인사명령 서류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청와대에 지금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래도 6월달에 트럼프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개성공단과 더 나아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한 수 잘못 두면 순식간에 정권 어렵게 됩니다. 미국이 계속 전쟁 국면을 갖다가 끌고 가는 부분을 자신들의 이해가기 때문에 선호하고 이 북한과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이렇게 가로막는 장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북한에 가서 한번 정상회담 해봐라. 순간적으로 반짝 네 인기 올릴지는 모를지라도 북한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할 거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 국면으로 전면 전환하는 대가로 한국 측에 엄청난 지원을 요구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 한국 측에 안보를 우려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결국 평화를 돈을 주고 사서 북한을 달래는 부분에 대한 한국의 국민들의 정서에 그것이 허용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마 미국이 바라보는 이 문제에 대한 귀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 국면으로 끌어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측의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의 핵을 불용화하는 단계를 가기 위한 협상을 하면 하지 북한의 현재의 핵 보유와 미사일 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가자 이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신들도 북한을 만나고 우리도 정상회담을 해서 전부가 평화적인 기조로 전환해서 북한이 바뀐 입장을 보일 때 제재를 해제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을 다시 가동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간의 정상회담을 할 거다. 미국이 그렇게 양해 사항으로 받다. 이 사이에 우리가 좀 더 협박을 해서 이 두 사람에게 우리가 제시할 청구서의 가격을 높이자. 이것이 북한의 한마디로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6월 달에 있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회담 때 아마 미국 측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측은 북한과의 비밀 접촉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정상회담에 한국 측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거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을 협상 국면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합시다. 북한을 협상 국면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차이가 나는 점은요, 지난번에 한국 측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죠. 미국 측에 이 국방, 국무 등 몇 사람이 기자회견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측에 조만간에 가게 될 이해찬 특사도 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적절하게 한국 측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는 쇼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접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은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요? 미국이 반대했다면 미국이 반대한 사실을 한국에 와서 그대로 다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문재인 지지했던 40%나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은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반미 이슈로 삼아서 한마디로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은 4월 달에는 미사일을 3번이나 쏘고 다 실패했는데요. 5월 9일 문재인 당선 이후에 5일 만에 쌓아 올린 북한의 미사일은 왜 성공을 했을까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혹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까봐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는 우리가 위협적인 미사일을 쏘지 말고 바뀌고 나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협상을 못해서 안달할 거니까 그때 쏴 올리자. 그러면 미국도 지금 이 뻥 찔 거고 한국도 뻥 찔 거.